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우리 낚시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어종은 누가 뭐래도 민물에서는 붕어, 바다에서는 감성돔입니다. 감성돔의 계절 가을을 맞아 많은 낚시인들이 갯바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시행된 감성돔 금어기 덕분인지 유난히 조항이 좋다는 말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산란철 감성돔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올해 5월에 산란한 감성돔들이 부화해서 자라는 3년 뒤쯤 되면 자원 회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불과 5달이 지나지 않아 조항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뻥치기가 산란철 감성돔을 얼마나 많이 몰살시켜 왔는지 알 수 있는 반증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감성돔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나라 바다낚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감성돔 낚시 기법인 반유동 낚시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멍찌 선택은 수심 10m 기준 1호찌, 채비와 장비는 고민할 필요 없이 표준으로 선택, 가장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부터 우선 공략, 입질 수심 빨리 파악하려면 찌매듭 50cm씩 위로, 바닥 수심 빨리 파악하려면 바늘 위 50cm의 좁쌀 봉돌, 채비 투척은 언제나 밑밥보다 멀리, 밑밥은 같은 곳에, 조류 상황 바뀌면 찌매듭 위치 바꿔야, 구멍찌 선택은 수심 10m 기준 1호찌, 반유동 낚시는 구멍찌를 쓰는 게 기본입니다. 막대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구멍찌를 기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반유동 낚시를 할 때 어떤 찌를 쓸지는 수심과 조류에 따라 결정합니다. 수심이 깊을수록 조류가 빠를수록 고부력찌를 선택하고, 수심이 얕을수록 조류가 느릴수록 저부력찌를 선택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때 기준이 필요한데 수심 10m를 기준으로 1호찌를 선택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수심이 8m면 0.85, 12m면 1.25를 선택한다는 식으로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기준은 조류가 알맞게 흐르는 상황에 맞는 것입니다. 만약 조류가 좀 빠르다 싶으면 이 기준에서 한 단계 높은 부력의 구멍찌를 사용하면 됩니다. 수심 8m면 1호, 10m면 1.25, 12m면 1.5호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류가 느리거나 거의 흐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낮은 부력으로 찌를 바꾸는 것보다는 돌의 바로 아래 목줄에 B 이하 좁쌀 봉돌을 부착해 잔존 부력을 줄여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채비와 장비는 고민할 필요 없이 표준으로 선택. 감성돔 반유동 낚시를 할 때 어떤 장비와 채비를 선택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감성돔 낚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즐기기 때문에 표준 채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등철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표준 채비만 사용해도 90% 이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낚싯대는 1호 릴지 낚싯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릴은 2500번 LB릴을 사용하면 됩니다. 요즘은 LBD 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릴을 구매하실 때 예비 스풀을 하나 더 사면 굵기나 성질이 다른 원줄을 감아둘 수 있어서 편합니다. 원줄은 2.5호가 기본입니다. 구멍찌와 수중찌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 참고해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목줄은 가을에는 1.5호, 겨울에는 1.75호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영등철이나 원도권에서 대물을 노릴 때는 2호나 2.5호도 사용하며, 이 경우에는 원줄도 3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바늘은 가을에는 감성돔 바늘 2호, 겨울에는 감성돔 바늘 3호가 가장 적당합니다. 가장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부터 우선 공략. 갯바위에 내리면 어디에 채비를 던져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가장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공략 지점입니다. 사람 심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낚시인들도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부터 우선 공략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곳은 일상적으로 밑밥이 투입되는 곳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연 상태는 먹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밑밥이 투입되는 것은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가장 편하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먹이 활동을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 포인트에서 매일같이 감성돔을 낚아내는데도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계속 감성돔이 낚이는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왔다! 포인트 유형에 따른 공략 지점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옆으로 긴 갯바위에서는 전방 10에서 15m 정도를 공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한 포인트 정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도 전방 10에서 15m를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조류가 조금 빠른 상황이라면 공략 지점을 바꿔야 합니다. 정면으로 채비를 흘리면 흘러가는 과정에서 점점 앞으로 당겨오기 때문에 밑밥뒤와 동조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자세를 옆으로 돌려서 조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채비를 던지면서 공략하는 게 더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곧부리에서 낚시할 때는 가까운 곳에 채비를 던져 조류를 따라 찌를 멀리까지 흘리면서 낚시를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하지만 조류가 빠른 상황이라면 공략 지점을 바꿔서 갯바위를 따라 흐르는 느린 지류대를 공략하는 게 더 편합니다. 홈통 입구 지형에서 낚시할 때는 홈통 밖을 지나는 조류에 찌를 태워 흘리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만약 입질이 없다면 홈통 중앙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갯바위가 직벽 지형일 경우에는 채비를 가까운 곳에 던져서 직벽을 따라 흐르는 지류대를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입질 수심 빨리 파악하려면 찌매듭 50cm씩 위로, 겨울에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최대한 바닥층을 공략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감성돔이 밑밥의 반응에 떠오르면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바닥층이 아니라 입질 수심층을 공략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성돔이 어느 정도 수심까지 떠서 입질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찌매듭 위치를 바꿔가며 미끼가 흐르는 수심층을 달리해주면서 입질 수심층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아무렇게나 찌매듭 위치를 바꾸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바꾸는 게 효율적입니다. 선장이 말해주는 포인트 수심이 10m인 곳이라면 처음에는 중간보다 약간 깊은 6m 정도의 찌미 수심을 맞추고 낚시를 합니다. 두세 번 던져봐도 입질이 없다면 찌매듭을 50cm 위로 올려 6.5m 수심을 공략합니다. 그래도 입질이 없으면 찌매듭을 다시 50cm 위로 올려 7m 수심을 공략합니다. 이런 식으로 찌미 수심이 10m가 될 때까지 낚시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반대로 찌매듭을 50cm씩 내려서 9.5m, 9m, 8.5m, 8m, 7.5m, 7m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미끼가 움직이는 수심을 바꿔주면 됩니다. 바닥 수심 빨리 파악하려면 바늘 위 50cm의 좁쌀 봉돌, 만약 중층이나 중하층에서 감성돔 입질이 없다면 바닥층을 공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부터 영등철까지는 바닥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하기 때문에 바닥까지 수심을 빨리 알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 수심을 알아내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은 밑걸림입니다. 밑걸림으로 생긴 목줄 채비의 변화를 통해 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유동 낚시 채비를 만들 때 목줄에 좁쌀 봉돌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좁쌀 봉돌 하나는 바늘 위 50cm에 달고 다른 하나는 목줄 중간인 1.5m에 달아서 낚시를 하면 밑걸림을 통해 바닥 수심을 알아내기가 쉽습니다. 밑걸림이 생겼을 때 낚싯대를 당겨 채비를 회수해보면 바늘이 없어지거나 목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바늘 부위가 끊어지고 좁쌀 봉돌이 그대로 달려있다면 찌미 수심이 거의 바닥층과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끊어진 목줄에 바로 바늘을 매거나 찌매듭을 30cm 정도만 내려서 낚시를 하면 됩니다. 아래쪽 좁쌀봉돌과 바늘이 함께 없어지거나 아래쪽 좁쌀봉돌을 물렸던 자리가 끊어졌다면 바늘 위 50cm에 단 좁쌀봉돌이 바닥에 걸렸다는 의미이므로 찌미 수심을 50cm 얕게 조절해 낚시를 하면 됩니다. 좁쌀봉돌 2개와 바늘이 모두 없어졌다면 1.5m 위치에 있던 위쪽 좁쌀봉돌이 바닥에 걸렸다는 의미이므로 찌미 수심을 1.5m 얕게 조절하면 됩니다. 위쪽 좁쌀봉돌 위치가 끊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중찌가 바닥에 걸려 원줄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멍찌까지 몽땅 날려버리게 되는데 이 경우는 찌미 수심을 목줄 길이보다 더 깊게 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채비를 만들 때는 처음 채비보다 목줄 길이 이상 찌미 수심을 낮춰야 합니다. 목줄을 3m 썼다면 최소한 4m는 낮추는 게 좋습니다. 채비 투척은 언제나 밑밥보다 멀리, 밑밥은 같은 곳에. 반유동 낚시를 하면서 밑밥과 채비를 같은 곳에 던지는 낚시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밑밥과 채비가 같이 흘러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채비는 밑밥을 던진 곳보다 멀리 던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밑채비가 가라앉으면서 찌가 원줄을 타고 당겨오기 때문입니다. 채비는 밑밥을 뿌린 곳보다 조류 상류 쪽 대각선 방향에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밑채비가 정렬되면서 찌가 밑밥 투척 지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밑채비가 정렬된 다음에도 채비는 갯바위 쪽으로 조금씩 당겨오면서 흘러갑니다. 원줄의 간섭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채비가 가까이 당겨오는 것을 감안해서 채비를 던지고 흘려야 밑밥이 가라앉은 곳으로 미끼가 흘러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조류 상황 바뀌면 찌매듭 위치 바꿔야. 낚시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류 상황이 변합니다. 반유동 낚시는 찌매듭으로 수심을 조절하기 때문에
조류 상황이 바뀌면 찌매듭 위치도 조절해야 합니다. 들물이 진행돼 수심이 점점 깊어지면 찌매듭을 올려 찌매 수심을 점점 깊게 해야 하고, 날물이 진행돼 수심이 점점 얕아지면 그에 맞게 찌매 수심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감성돔 반유동 낚시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